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마해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영화 친구의 명대사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말 오랜만에 양대진 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동안 내렸던 걸 생각해본다면 탐탁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옵션 만기일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도 소폭의 빨간불만 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4만전자로 내려왔고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특히나 오늘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상당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불수능급 킬러 업황, 2차 전지, 캐즘이냐 아니면 머스크 효과냐 이렇게 잡아봤는데 지금 그림을 보신다면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미로 한번 그림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들이 좀 전개가 될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급락 양상을 펼쳤습니다. 오늘 6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직접 세봤더니 10%가량의 종목이 2차 전지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옵션 만기일의 변화무쌍한 그런 시점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종목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언급을 도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전방 수요 둔화와 메탈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 라는 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2024년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22배에서 37배로 1.7배 높아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2차 전지 2년의 성과를 봤을 때는 7개월 동안 99%를 상승하고 나서 15개월간 50% 가까이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한국의 배터리와 비교가 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신다면 배터리 셀 6개사 고객의 비중과 장착량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표처럼 한국의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유럽 내에 BYD 배터리와 KATL의 배터리 장착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전해진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전해주시죠. 그동안 한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청라에서 있었던 배터리 화재에서 벤츠의 배터리에 들어간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였다라는 점이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남 아산에서 벤츠 전기차 또 화재가 한번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배터리의 제조사였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면서 한국산 배터리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변화하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트럼프 리턴에 따른 예상 가능한 액션과 함께 한국의 2차 전지 영향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IRA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폐지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의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유럽에서 CO2 배출 규제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효과를 좀 확실히 없애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24년 현재 유럽의 OEM양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들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70%에서 50%로 급
비중이 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40% 가까이 그 비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한국 업체가 받아가는 그 영향은 최대 10%에 불과하다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종목들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변화무쌍한 시장을 계속해서 맛보다 보니까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잊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그래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구나라는 점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를 도와드릴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사실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켜졌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반등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코스피도 결국에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고요. 코스닥이 무려 1%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의 변화가 정말 심각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 흐름을 보면 보통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땐 좀 강하게 나와야 돼요. 아주 쉽게. 네. 만약에 어제 6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게 돌아서는 장이면 한 30포인트 이상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없이 오늘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전자는 플러스인데도 SK하이닉스는 그강 강했는데 밀렸어요. 약하다는 시장이죠. 네. 그 속에서 월요일부터 시장 색깔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산업재 쪽이 강한 와중에 수출주 같은 경우는 하나씩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주가들이. 이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주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땐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걸 짚고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갑자기 빠지고 뭐 나머지 종목 시총 상위들이 약하다라고 하면 지수의 희망을 걸기보다 이미 시장의 수급의 흐름은 색깔이 바뀌어서 산업재 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이 시장이 지속성이 있는 시장인가? 그러면 지속성이 없이 수급이 산업재 쪽으로 흘러가는 게 다른 쪽으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티는 거고, 아니면
뭐 교체를 했어야 되고 그런 선택이거든요. 선택은 자유스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시장의 무게는 산업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지수가 기술적 낙폭과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종목들이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때가 한 번에 매도의 기회죠. 리밸런싱의 기회. 시장은 이미 바뀐 걸 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계좌에 파란불이 잔뜩 끼어 있는데 이걸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플러스로 돌리기를 바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정말 새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내일은 넥타이 색깔처럼 좀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초이스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낙폭이 심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가 7%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변화무쌍한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효과를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트럼프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는 섹터인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2차 전지 종목들 요새 낙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은 꿈과 희망을 안고 흘러가는데 그 꿈과 희망이란 게 적정선의 주가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오바죠. 그다음에 꿈과 희망은 그 꿈과 희망이 져버리고 나면 이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꿈과 희망을 보고 있는가 그거고요. 주위에서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너무 긍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중 매체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내 계좌에 손실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팩트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쉽게 보면 가격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고정가가 9월부터 빠졌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 가격이 뭐 메탈 가격 영향을 받아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건 수요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컨콜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3분기에 매출액이 우리가 10% 는좋아질 수 있고 메탈 가격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가 됐다 보니까 3분기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 3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자,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뭐라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1분기에 갔을 때 유럽의 그 독일의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의 회복에 기대감은 있으나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되고 고객사의 오더 같은 경우 또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 대선이 결정나고 나서 연말에 고객사의 오더를 보고 톤을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물음표인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어떤 점이 다뤄지고 있냐라고 하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에 중국 전기차 공장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쪽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전기차 판매가 는다라고 하면 국내 배터리 쪽에는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안 좋은 건 맞죠. 그렇다 보니 대선 전후로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네. 그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인식을 해서 반등이 나오곤 했지만은 지금은 저가를 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희망을 들이대서 우리가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주가가 다른 말을 하니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반등 나온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만기에 종가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내일 그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생각하고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 귀를 사로잡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한국의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점점 줄고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의 점유율은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그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산 배터리였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거 한국산 배터리도 안전한 게 맞는가? 중국산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라도 있는데 이런 좀 고민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좀 이사님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ESS 같은 경우도 모 고객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전압 출력을 조절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만 근데 수주가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국산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하기는 했는데 아마 팩트는 확실히 중국산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좋아요. 퀄리티는 좋은데 단가 차이가 있는 거죠.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 게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에서 원가 경쟁력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거는 무작정 우리가 배터리 소재가 수요가 회복되어서 판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많이 나오면 한 자릿수 중반, 중후반 그 정도로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예 슈퍼사이클이 돼서 어떤 메이커사가 뭐 전기차의 혁신 이러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좀 완만하게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냥 미리 2030년, 뭐 2035년 실적 얼마 나오니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수요 회복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데 그런 걸 대입해서 뭐 밸류가 싸니 많이 한 거는 택도 없습니다. 팩트로 생각해야 돼요. 팩트로. 자, 결론은 뭐냐면 주가는 빠져 있고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기차의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조금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중국산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도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낙관론을 좀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산에너빌리티와 화천기공을 들고 오셨습니다. 원전주 한 가지랑 화천기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테마로 좀 언급이 되면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뭐가 없다면 경영권 분쟁 테마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주가 상승 탄력에 대한 좀 열망이 뛰어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영권 분쟁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화천기공으로 초이스를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과 관련해서 어제 또 정부 차원에서 호재가 있었잖아요. 이쪽을 선택해 주셨을지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저의 초이스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비초이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공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좀 비초이스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본업에 대해서 가치라고 하죠. 이 기업이 발생하는 분기의 이익 체력들, 그다음에 연간 이익 추정치, 그를 놓고 뭐 본업에 대해서 큰 실적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도 이렇게 부침이 심하지 않게 누워 있죠. 누워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다가 신사업 또는 본업에 대해 실적이 분기별로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 기업은 실적의 연속성이 있나라고 했을 때 연속성이 있으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주가가 선행할 수도 있고요. 실적이 선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아니라 외부의 이벤트로 뭐 경영권 분쟁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재 가치보다는 버블이 끼인 주가가 형성이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그런데
그 경영권 분쟁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떴다가 빠르게 빠집니다. 네. 예, 이 기업은 우리 그 FN가이드와 그쵸. 경영권 분쟁이 연계가 되었었죠. 그래서 9월 24일, 25일에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40% 정도 떴었어요. 근데 우리 이걸 보자고요. 이렇게 주가가 뜨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다음 거래일에 이 전에 발생한 거래를 제압하는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버리면 이거는 이때 들어왔던 매수 주체가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간 거죠. 주가가 뜨면서 이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면 전일 들어왔던 매수 주체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랐으니 더 높게 팔기 위해 거래를 유도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날 들어왔던 주체들이 밑으로 파는데 받아주는 주체들은 다 물리면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못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경영권 분쟁이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 주식에 대해서 직접 해보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거래가 반대로 발생하고 시세가 역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올라간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면 모르지만 엮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엮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튀더라도 급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좀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종목 중에서 대장 종목으로 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두산그룹주의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8%대 정말 강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어제 원전 예산 정부안 통과 이슈가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의 투심이 다시 한번 조금은 회복이 되면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장은 지금 그 산업재 업종이 주도주입니다. 네. 이건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 안에서 만약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이 필요해요. 그 필요한 상황, 좋은 기술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아는 지식 부분. 이게 이제는 가깝게 쓰임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건 실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본업 대비해서는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느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선행할 수도 있고 주가가 선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니까 순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이라는 해외에서만 있던 기술을 국산화했고요. 이제는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2,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내년에는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고요. 거기 더해져서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해외 소형 모듈 원전사에 주기기 파트를 설계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모듈 원전 수주가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출이 이제는 기여가 되다 보니 주가는 이와 같이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가가 움직였을 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뭔지 그게 나타났을 때는 사야 돼요. 사고 보는 거죠. 액션을 못하면 주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계좌에 갖고 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마침 산업재 사이클도 좋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 보이고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미국에서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원자력 섹터 그중에서도 SMR과 관련해서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원전주 중에서 확실히 대장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꼽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산그룹주 하면 그래도 노이즈가 껴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다 안고서라도 이 두산그룹주 매력적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근데 마무리가 된 거죠. 네. 합병안 관련해서는 마무리됐다 보니 이제는 재료 소멸이라는 점에서 본업의 가치를 볼 거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큰 신경은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소된 국면입니다. 그동안 리스크로 봤었던 부분은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두산에너빌리티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변화무쌍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함께 하시면서 그 해법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댓글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상담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66,300원에 20%입니다. 66,300원이면 이 정도면 그렇게 높게 들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결국 막판에 4만전자까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대체 저점이 어딘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에 시총이 300조가 붕괴가 됐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로 추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답답하샤를 넘어서 진짜 이거를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 자체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6만 원대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입장 하나랑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 하나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뭐 달러로 환산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그 리포트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대입하는 우리가 PBR 이런 수준으로는 역사적인 하단이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속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는 기업이 침투를 했죠. 가격을 낮추면서. 그러면 쫓는 자는 주가가 올라요. 창신 반도체는 신고가고 쫓기는 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뺏기기 때문에 주가는 빠집니다. 점유율이 어느 정도 뺏길지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기준으로 반도체 고정가는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고정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 쪽에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수율도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따지던 PBR의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어떤 게 발생해야 그러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뭐 월간 기준 120월선, 240월선 깨지면 300월, 500월 이런 걸 갖다 댈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했던 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앞설 수도 있고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반도체 단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단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공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DDR4란 거에 대해서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공급을 늘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치킨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DDR5를 준비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DDR4에 대한 감산을 단행하면서 5로 넘어가는 그걸 공식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예고가 되었던 HBM3 12단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답보 상황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발생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립니다. 더 나은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굳이 삼성전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시장의 벤치마크 1% 오를 때 1% 오르는 걸 추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배 넘게 더 수익 내야죠. 내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플레이할 게 아니라 나머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중매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해요. 전자는 기관 쪽이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 보니 또 그러잖아요. 적금처럼 넣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적금하면 된 거죠. 그런 성향이면. 그렇다 보니 우리 아예 사고를 깨자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전자를 하지 마시고요. 다른 주식을 찾는 게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지금을 깰 때가 됐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대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정도로 적금을 하듯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은 빅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보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유는 존재합니다. 역사적인 하단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신규 관점도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6만 원대입니다. 정확하게 보유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를 좀 정확한 목표가라던가 이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따로 두지는 않고요. 우리 아까 전제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이슈가 나올 때 팔아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오늘 4만 원을 봤던 건 또 역으로 만기 때 더 밀린 거죠. 아침에 이걸 들어올렸다가 들어올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수급 때문에 들어올린 거고, 마지막에 패대기 친 것도 동시효과 때 그냥 내던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일은 가격 복원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야,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 여기에서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올라오면 매도,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거고요. 지금 매수분은 놔두고 다른 종목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하나의 투자를 할 때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종목을 그냥 편하게 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를 섣불리 잡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오히려 이슈에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라면 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HBM3 이 이슈가 그때 불거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의 기회를,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연희님의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9,030원에 20%입니다. 매도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래도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의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손실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참 기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도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족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이 미국 민수, 방산항공기, 우주발사체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고 단가는 잘 잡으셨어요. 타이밍은 아주 좋게 잡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 우주항공 산업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 시작은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스페이스X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선은 저궤도 위성과 함께 화성에 뭔가 이 도시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큰 틀에 이제 하나의 정부 주도로 산업이 드라이브 걸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와 파생되는 걸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나 그런 쪽으로 하나를 캐치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내년이면 뭐 달 탐사, 미국이랑 같이 해서 달 탐사가 진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원래는 공공기관에서 뭐 수주를 하다가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위성 발사나 그런 쪽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1등주를 찾아야죠. 국내에서 1등주, 글로벌에서 1등주를 찾아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아요. 주가의 탄력도도 지금 달라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은 우주항공이란 하나의 트렌드에 맞아서 종목의 시세가 나기는 했으나 1등주는 아니라는 점에서요. 주가는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추가로 시세가 나면 계속 부딪혔던 가격대인 12,000원대에서는 저항을 받다가 또 뚫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저라면 매도를 해주고 차라리 1등주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걸 추려서 보는 게 낫고요.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많이 일컫고요. 네. 그다음에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많이 일컫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주가가 너무 강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야 볼 수 있는데 뭐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은 이미 그 그렇죠, 많이 올랐죠. 1등주와는 달라요. 네. 1등주와 아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줄에 서야죠. 뒤에 서는 것보다 네. 앞줄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는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섹터. 그런데 1등 종목으로 교체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12,000원 구간이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2,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한화시스템이라던가 세트랙 I 종목으로 갈아타보자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의 종목이고요. LG생활건강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35만 4,1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LG생활건강 들고 계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손실 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7%대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권입니다. LG생활건강 지금 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려감이 많잖아요. 중국향 좀 기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종가에 이런 식으로 호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시장가로 내놨을 거예요. 네, 동시효과도 어차피 네. 들어왔다 보니까 이건 내일 어차피 다 밀려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생각할 게 지금 그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안 좋죠. 실리콘트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그렇죠. 발표를 하고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이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그러면서 뭐 미국 쪽의 판매는 늘 수 있는 논리기는 한데 늦었습니다. 화장품 쪽은 이제 좀 이렇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LG생활건강 제가 그 정도 뭐 단가는 잘 잡으셨고 네. 그 정도 단가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일은 뭐 오늘 반 틈만큼은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비슷한 단가 때는 저라면 매도를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막판에 조금 더 들어 올렸던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종가가 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밀리고 있습니다. 3% 밀림이 나오면서 34만 4천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평균 가격보다 좀 손실을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매도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LG그룹주 중에 하나인데요. 승미니언즈님의 종목
종목 LG 디스플레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00원의 10%, 4분기의 실적은 많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해가 많이 네. 없습니다.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이 손해는 많이 없고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들어가셔서 빨간불이 소폭이라도 나오면 불안하셔서 빼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더 이상 나빠질 건 뭐가 있어야지 나빠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이 어찌 보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OLED를 탑재하는 중소형 태블릿 이런 쪽이 판매가 늘어야 돼요. 우선 고객사에서 더 내놔야 되겠죠. 올해 초에 저는 2024년이 시작될 때 OLED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OLED를 탑재한 태블릿이 원래는 출시가 안 되다가 올해는 한 2개 정도 이상 출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했다가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다 보니 태블릿 출시도 고만고만하게 잘 안 팔렸고 스마트폰도 그냥 지금 인텔리전스 탑재해서 판매는 하고 있으나 고만고만하죠. 이게 예상됐던 부분보다 교체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기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대형 OLED 쪽이 판매가 돼야 돼요. TV가 막 이렇게 팔려야 되는데 우리 TV 살 때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새로운 제품이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처럼 교체된 것만큼 그걸 알다 보니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거죠. 반지도 만들어 봤다가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만들어 봤다가 한데 대중한테 잘 침투가 안 되잖아요. 이제 안경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중에게 침투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게 OLED 소재가 쓰인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비전 프로 2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막 산다라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폰 초기 이 침투죠. 한 20% 정도 침투되었을 때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전 프로 2가 출시되고 어느 정도 침투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한국의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OLED보다는 좀 큰 사이즈의 OLED가 탑재될 만한 제품군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팅창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LG 디스플레이도 동호가에 점프업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좀 그 다음날 보통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많은 건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지다 보니까 다음에 만기 때 갑자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특별한 게 없는데 살짝 뜬다라고 네. 하면 뜬금없이 뜬다라고 하면 종가로 시장가로 냅다 빠르게 걸면 매도를. 체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팁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환님의 종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21,75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너무 고가에 샀어서 종목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트 소프트 오늘 10% 가까이 쏘아 올렸지만 얘기해 주신 대로 고가에 사셔서 여전히 손실이 큰 종목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다시 시즌이 되기도 해서 그런지 연말 연초라서 그런지 네. AI 소프트웨어 쪽이 과거에 좋았던 영광을 회자하면서 또 돌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오픈 AI가 핵심이겠죠. 나머지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돈을 버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막 오라클처럼 어도비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네.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온 성과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에 편승을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다릴지인데 저는 추가해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업 준비를 해뒀고 이제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연말 연초에는 진행되다 보니까 사 보시는 건데 추가를 해 보시는 건데 우리 하나는 고민해 보자고요. 주식에 대해서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 건 결과가 주가가 밀렸을 때 대응을 못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쉽지 않겠지만 근데 내가 편입할 때 시점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죠. 그 근거를 통해서 주가가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매수할 때 근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게 맞았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갈 수 있는데 주가가 다른 말로 막 급락이 나고 해요. 네. 그러면 매수할 때 시점이 근거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죠. 그런 걸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남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스스로가 그래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부수적으로 조언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해 보되 추가 매수해 보되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네.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 뭐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은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온 구간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또 크게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은 네. 안 해요. 오늘 시가가 14,500원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가격에는 뭐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의 비중이면 우리 계좌에도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를 해 보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 부근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준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참사랑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7천 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6.38% 밀리면서 오늘 장 초반에 특히나 반등이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종목이 그중에서 하나가 에코프로 그룹주였는데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내려오고만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에코프로 BM이 19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 한 20%좀 넘게 손실이죠. 네. 30% 정도일 것 같아요. 15% 정도 비중. 저는 무작정 버틴다는 건 아닙니다. 예, 무작정 버틴다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의 기준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자, 지지와 저항을 생각해 봐요. 이 종목은 박스권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보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놓고 지지권이 이탈할 때는 필히 비중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필히. 근데 이거는 지지권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버텨본다라고 하고 이게 지지받을 수 있으니 여기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필요 없어요. 예. 비중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우선 낫고 베이스 캠프 라인을 다시 잡는 겁니다. 손실을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30% 손실인 그 정도 이상 손실인데 이거를 매도할 수 있을까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죠. 매도하고 다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그때 지지 라인을 다시 잡아서 진입을 해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는 방식 속에서 지지저항을 하든 펀더멘탈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수요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든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해보시자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지저항 측면에서는 지지권을 이탈을 했어요.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다시 여기까지 만약에 가면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다시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도 한 2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대응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도 정말 심도 깊게 진단을 도와주셨는데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연일 내림세를 좀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 피로감도 쌓이셨을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장이 됐네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장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이 약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여전히 없는 거죠. 외국인이 시장을 사주는지 여부를 또 보는 것이고 오늘은 마지막에 만기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거 그대로 내일 출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점까지 안고 약간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조언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이야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마무리를 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시면서 매일 2000TTC 코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저희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통통몰 가입하시고 저희 채팅창에 고유번호 올려주시면요. 코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통통코인 좀 이용해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